리플이 IPO를 할 것이란 전망이 많은 가운데 여러 투자자들은 IPO를 하면 자금이 분산되고 오히려 XRP의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코인코리아입니다. 암호화폐 전문가가 리플의 IPO가 XRP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견해를 불식시켰습니다. 리플이 기업 공개를 통해 상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리플의 IPO가 XRP의 파멸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XRP 커뮤니티의 전문가인 매크라스는 이러한 추측에 당연하게도 반박을 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건 리플이 IPO를 한다라고 하면 당연하게도 XRP가 아닌 리플랩스의 주식을 사려고 돈이 몰린다. 즉 XRP가 빠질 거다라는 것인데 자금이 분산되는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겠죠. 하지만 걱정할 부분은 전혀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 리플랩스는 기초 자산을 지금 에스크로 지갑에 예치되어 있는 XRP를 자산으로 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XRP와 현금성 자산을 합치면 대략 20조 원 이상의 자금을 들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리플이 기업 공개를 하고 XRP의 가격이 빠지기보다는 상승을 하는 것이 리플의 주가 상승 및 기업에 도움을 줄 것이 뻔하기 때문에 현재 물량을 조절하고 있는 리플의 입장에서 볼 땐 더더욱 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크라스는 암호화폐 인플루언서인 메이슨이 X 플랫폼에 공유를 한 스크린샷을 근거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특히 해당 스크린샷에는 리플의 IPO는 리플의 죽음이 될 것이다. 여기 보시면 The IPO for Ripple will be the death of XRP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주장을 한 투자자의 댓글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댓글의 작성자는 자신의 관점을 더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리플의 IPO는 화려한 이벤트에 따른 소식으로 인해서 XRP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인데 그러나 이 댓글의 작성자는 다음과 같이 또 회의적인 발언을 덧붙였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해를 못하지만 리플이 지금 XRP를 덤프하고 조작하냐고 생각을 하냐? 아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와 동시에 메이스는 해당 발언을 위에 보시는 X에다가 게시를 하면서 이러한 시각에 동의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는 리플의 IPO가 XRP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채택을 지원할 것이라고 인정을 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는 다른 측면도 볼 수 있다 두고 봐야 된다라고 언지를 하였습니다. 이 말들을 조금은 더 쉽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IPO에 대한 행복 회로를 굴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투자를 진행할 때 있어서 다른 길도 열어놓고 투자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현재 시점에서 보기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도 IPO는 XRP 가격 상승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상황, B라는 상황 또한 배제할 수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암호화폐 전문가인 매크라스도 이에 반론을 좀 제기를 했는데 리플의 상장이 XRP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오히려 리플이 상장을 한다면 암호화폐 제품에 대한 더 많은 브랜드 노출과 인지도를 의미한다고 하였고 암호화폐 작성자는 디지털 자산이 리플의 여러 제품의 제공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노출 증가는 본질적으로 XRP에 유리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리플은 XRP를 활용하는 많은 기업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했고 XRP는 다양한 사용 사례와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범용 디지털 자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XRP는 리플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XRP는 많은 기업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범용적인 화폐고 리플은 단순히 이거를 사용하는 기업에 불과하다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죠. 리플이 과연 상장할 시에 시총은 얼마나 될까인데 지금 시장의 전망에선 IPO를 할 시에 시가총액은 1000억 달러, 즉 하나 130조 원 이상의 가치를 보여줄 것이라고 하였고 XRP는 두 자릿수의 가격으로 올라가면서 거래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도 당연히 있을 수 있고 투자에 있어서 위험성도 무조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IPO 당연히 좋습니다. 하지만 주식과 코인 이 두 가지로 자금이 분리가 되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투자의 낙수 효과라고 존재합니다. 즉 많은 자금이 한쪽으로 쏠리게 된다면 그것이 어떻게 해서든 자금이 밑으로 흐른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XRP 상승 쉬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리플이 900원대를 넘어서서 다시 한번 1000원 고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여기서 리플 아래에서 못 잡았다, 아쉽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준비한 구독자 이벤트가 있는데 바로 에이브코인 3개를 무료로 지급하는 이벤트입니다. 이건 이제 업비트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비트에 에이브라고 치시면 이렇게 121,950원의 가격을 보여주고 있고, 3개면 하나에 약 36만원에 해당하는 물량을 무료로 에어드랍하는 이벤트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정말 주냐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정말로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에이브 받으신 분들이 감사하게도 댓글을 좀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꼭 받아가시고 댓글 남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리고 받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화면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5라고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저희 직원분들이 연락을 드려서 에어드랍 진행을 해드릴 거고, 자, 이건 선착순입니다. 저희도 가지고 있는 게 대략 150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50여 분밖에 못 드린다. 그래서 빠르게 연락 주시는 분이 이 에이브코인 3개 가져가실 수가 있으니까 꼭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리플의 CEO 갈링하우스와 SEC의 의장이죠, 게리 겐슬러가 다가오는 DC 핀테크 위크의 기조 연설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둘은 앙숙과도 같은 관계인데 둘 다 모두 기조 연설자로 선정이 된 만큼 상당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 이 행사는 11월 6일부터 9일까지 진행이 되는 행사인데 국제결제은행이 같이 공동 주최하는 행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올해 핀테크 위크가 갈링하우스와 겐슬러의 관계로 인해 기억에 남을 만한 행사가 될 것이고 상당히 흥미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SEC와 리플은 아직까지 소송 중이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두 사람의 만남 그리고 연설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네요. 그리고 최근에 리플과 파트너가 된 업홀드가 다른 누구도 XRP를 지원하지 않을 때 우리가 XRP를 지원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는지 이유를 알려준다라고 합니다. 자, 미국의 선도적인 암호화폐 거래소 업홀드는 다른 많은 미국 기반 거래소들이 XRP와의 거리를 두기로 결정을 했을 때 왜 XRP에 대한 지원을 결정을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X의 업홀드의 CEO인 사이먼 맥로린의 인터뷰가 올라왔는데 진행자는 사실상 모든 미국 기반 거래소, 특히 크라켄도 있겠고 아니면 대표적으로 코인베이스가 있죠. 이런 거래소가 토큰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 압력으로 인해서 XRP에 대한 지원을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업홀드가 플랫폼에서 XRP 거래를 계속 제공하기로 한 결정에 흔들리지 않는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즉 리플이 SEC와의 소송으로 인해 제미니, 크라켄 등 많은 거래소에서 XRP 지원을 끊은 적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하고 XRP와의 관계를 왜 계속 유지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업홀드의 경영진에 따르면 이 결정은 상황에 대한 계산된 평가와 전문 법률 자문을 바탕으로 내린 결정이라고 합니다. 맥러리는 업홀드에 참여하게 된 계기를 먼저 설명했는데 그는 전 SEC의 사무국장이었던 마이크 주폰과 긴밀히 협력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20년 12월 SEC가 리플에 대한 조치를 시작했을 때 업홀드는 사무국장이었죠. 주폰의 전문 지식을 구했는데 이 주폰은 SEC가 불만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법적 판단을 내릴 때까지 XRP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는 것이 올바른 조치라고 믿었고, 다시 말해서 이 결정은 미국 법에 따라 XRP가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업홀드의 믿음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즉 업홀드는 전적으로 XRP와 리플이라는 회사를 믿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업홀드는 SEC로부터 XRP를 지원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 더욱 강력한 지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맥러리는 여러 거래소의 XRP 상장 폐지로 인해서 미국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SEC가 비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SEC가 거래소에 리플 상장 폐지를 요청한 적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SEC의 입장은 업홀드의 입장을 더욱 확고히 하고 XRP 지원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이러한 조치 덕분에 업홀드는 XRP가 전체 보유량의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XRP 강자로 자리매김을 했고, 관점으로 볼 때 업홀드가 고객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XRP 토큰은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량보다 최고 740%, 즉
7배 이상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리플이 SEC와 소송을 하면서 여러 기업들이 XRP를 상장 폐지시켰지만 이 업홀드만큼은 믿고 수년간 XRP를 거래를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도 대단하다고 볼 수가 있고, 이러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믿음 역시 리플이 지금까지 만든 수많은 이미지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XRP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면 충분히 큰 수익 볼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또 하나의 이슈가 있는데, 지금 리플과 SEC의 소송에서 중요한 건 바로 이거죠. 벌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암호화폐 전문가는 SEC가 리플로부터 7억 7천만 달러를 요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암호화폐 전문가죠. 야신 모바라크는 진행 중인 리플과 SEC의 소송에 대한 추측을 했습니다. 이번 주 초 SEC는 앨런 고비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큰 패배를 겪었습니다. 자, 21년도에 SEC는 고비를 그의 회사인 센트렉스를 통해서 사기성 증권 계획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고빌은 사기로 인한 수익금을 상환하기로 동의를 했는데 지방법원은 SEC가 추가 환수 신청을 하는 걸 승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상황에서 제2순회법원은 지방법원의 판결을 기각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하급법원의 센트렉스의 투자자들이 금전적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서 리플의 CEO로 알데로티죠. 고빌 사건에서 세컨드 서킷이 투자자들이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를 먼저 제시하지 않고서는 증권 규제기관이 심각한 환수를 요청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그는 SEC가 이번 주 초에 또 다른 패배를 당하면서 현재 연속적으로 패배를 겪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특히 제5순회법원은 SEC가 행정절차법을 위반해서 자의적이고 변덕스럽게 행동했다고도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바라크는 SEC가 투자자에게 피해가 가해지지 않았다면 회사의 XRP 기간 판매 위반에 대해서 SEC가 리플에 7억 7천만 달러의 벌금을 요구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고, SEC가 상당한 벌금을 부과하려고 시도해서 리플에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것을 SEC가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리플이 낼 벌금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SEC는 계속해서 소송을 패소했고 최근 항소를 기각한 것에 대해선 근거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같은 추측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리플 소송의 단계가 곧 다시 시작이 될 것인데, 이 단계에선 리플이 기관 고객에게 7억 7천만 달러 상당의 XRP를 판매를 해서 증권법을 위반한 데 대한 지불할 벌금을 결정하는데, 여기서 존 디튼 변호사를 포함한 법률 전문가들은 리플이 합법적인 사업비용과 ODL 판매를 면제함으로써 벌금을 아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저 벌금은 단순 겁중유형이다 볼 수 있죠. 벌금은 어차피 SEC가 원하는 금액이 지금 나오는 것이고 7억 7천만 달러를 주라는 게 아닙니다. SEC가 원하는 금액이죠. 마치 검사가 원하는 형량을 구형을 하는 것이고 재판부에서 판결을 하듯이 말이죠. 이 말인즉슨 지금 SEC가 원하는 벌금 절대로 저만큼 못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벌금의 정도가 획기적으로 적어진다면 어찌 보면 리플의 승리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 그러면 리플 충분히 고점 찍고 더욱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마지막으로 응원의 댓글까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플이 IPO를 할 것이란 전망이 많은 가운데 여러 투자자들은 IPO를 하면 자금이 분산되고 오히려 XRP의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코인코리아입니다. 암호화폐 전문가가 리플의 IPO가 XRP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견해를 불식시켰습니다. 리플이 기업 공개를 통해 상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리플의 IPO가 XRP의 파멸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XRP 커뮤니티의 전문가인 매크라스는 이러한 추측에 당연하게도 반박을 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건 리플이 IPO를 한다라고 하면 당연하게도 XRP가 아닌 리플랩스의 주식을 사려고 돈이 몰린다, 즉 XRP가 빠질 거다라는 것인데, 자금이 분산되는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겠죠. 하지만 걱정할 부분은 전혀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
리플랩스는 기초 자산을 지금 에스크로 지갑에 예치되어 있는 XRP를 자산으로 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XRP와 현금성 자산을 합치면 대략 20조 원 이상의 자금을 들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리플이 기업 공개를 하고 XRP의 가격이 빠지기보다는 상승을 하는 것이 리플의 주가 상승 및 기업에 도움을 줄 것이 뻔하기 때문에 현재 물량을 조절하고 있는 리플의 입장에서 볼 땐 더더욱 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크라스는 암호화폐 인플루언서인 메이슨이 X 플랫폼에 공유를 한 스크린샷을 근거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특히 해당 스크린샷에는 리플의 IPO는 리플의 죽음이 될 것이다. 여기 보시면 The IPO for Ripple will be the death of XRP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주장을 한 투자자의 댓글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댓글의 작성자는 자신의 관점을 더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리플의 IPO는 화려한 이벤트에 따른 소식으로 인해서 XRP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인데, 그러나 이 댓글의 작성자는 다음과 같이 또 회의적인 발언을 덧붙였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해를 못하지만 리플이 지금 XRP를 덤프하고 조작하냐고 생각을 하냐? 아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와 동시에 메이슨은 해당 발언을 위에 보시는 X에다가 게시를 하면서 이러한 시각에 동의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는 리플의 IPO가 XRP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채택을 지원할 것이라고 인정을 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는 다른 측면도 볼 수 있다, 두고 봐야 된다라고 언지를 하였습니다. 이 말들을 조금은 더 쉽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IPO에 대한 행복 회로를 굴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투자를 진행할 때 있어서 다른 길도 열어놓고 투자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현재 시점에서 보기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도 IPO는 XRP 가격 상승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상황, B라는 상황 또한 배제할 수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암호화폐 전문가인 매크라스도 이에 반론을 좀 제기를 했는데, 리플의 상장이 XRP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오히려 리플이 상장을 한다면 암호화폐 제품에 대한 더 많은 브랜드 노출과 인지도를 의미한다고 하였고, 암호화폐 작성자는 디지털 자산이 리플의 여러 제품의 제공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노출 증가는 본질적으로 XRP에 유리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리플은 XRP를 활용하는 많은 기업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했고, XRP는 다양한 사용 사례와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범용 디지털 자산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XRP는 리플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XRP는 많은 기업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범용적인 화폐고, 리플은 단순히 이거를 사용하는 기업에 불과하다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죠. 리플이 과연 상장할 시에 시총은 얼마나 될까인데, 지금 시장의 전망에선 IPO를 할 시에 시가총액은 1000억 달러, 즉 하나 130조 원 이상의 가치를 보여줄 것이라고 하였고, XRP는 두 자릿수의 가격으로 올라가면서 거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도 당연히 있을 수 있고, 투자에 있어서 위험성도 무조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IPO 당연히 좋습니다. 하지만 주식과 코인 이 두 가지로 자금이 분리가 되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투자의 낙수 효과라고 존재합니다. 즉, 많은 자금이 한쪽으로 쏠리게 된다면 그것이 어떻게 해서든 자금이 밑으로 흐른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XRP 상승 쉬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리플이 900원대를 넘어서서 다시 한번 1000원 고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여기서 리플 아래에서 못 잡았다, 아쉽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준비한 구독자 이벤트가 있는데, 바로 에이브코인 3개를 무료로 지급하는 이벤트입니다. 이건 이제 업비트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비트에 에이브라고 치시면 이렇게 121,950원의 가격을 보여주고 있고, 3개면 하나에 약 36만원에 해당하는 물량을 무료로 에어드랍하는 이벤트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정말 주냐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정말로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에이브 받으신 분들이 감사하게도 댓글을 좀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꼭 받아가시고 댓글 남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리고 받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화면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5라고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저희 직원분들이 연락을 드려서 에어드랍 진행을 해드릴 거고, 자, 이건 선착순입니다. 저희도 가지고 있는 게 대략 150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50여 분밖에 못 드린다. 그래서 빠르게 연락 주시는 분이 이 에이브코인 3개 가져가실 수가 있으니까 꼭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리플의 CEO 갈링하우스와 SEC의 의장이죠. 게리 겐슬러가 다가오는 DC 핀테크 위크에 기조 연설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둘은 앙숙과도 같은 관계인데 둘 다 모두 기조 연설자로 선정이 된 만큼 상당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 이 행사는 11월 6일부터 9일까지 진행이 되는 행사인데 국제결제은행이 같이 공동 주최하는 행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올해 핀테크 위크가 갈링하우스와 겐슬러의 관계로 인해 기억에 남을 만한 행사가 될 것이고 상당히 흥미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SEC와 리플은 아직까지 소송 중이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두 사람의 만남 그리고 연설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네요. 그리고 최근에 리플과 파트너가 된 업홀드가 다른 누구도 XRP를 지원하지 않을 때 우리가 XRP를 지원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는지 이유를 알려준다라고 합니다. 자, 미국의 선도적인 암호화폐 거래소 업홀드는 다른 많은 미국 기반 거래소들이 XRP와의 거리를 두기로 결정을 했을 때 왜 XRP에 대한 지원을 결정을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X의 업홀드의 CEO인 사이먼 맥로린의 인터뷰가 올라왔는데 진행자는 사실상 모든 미국 기반 거래소, 특히 크라켄도 있겠고 아니면 대표적으로 코인베이스가 있죠. 이런 거래소가 토큰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 압력으로 인해서 XRP에 대한 지원을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업홀드가 플랫폼에서 XRP 거래를 계속 제공하기로 한 결정에 흔들리지 않는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즉 리플이 SEC와의 소송으로 인해 제미니, 크라켄 등 많은 거래소에서 XRP 지원을 끊은 적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하고 XRP와의 관계를 왜 계속 유지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업홀드의 경영진에 따르면 이 결정은 상황에 대한 계산된 평가와 전문 법률 자문을 바탕으로 내린 결정이라고 합니다. 맥러리는 업홀드에 참여하게 된 계기를 먼저 설명했는데 그는 전 SEC의 사무국장이었던 마이크 주폰과 긴밀히 협력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20년 12월 SEC가 리플에 대한 조치를 시작했을 때 업홀드는 사무국장이었죠. 주폰의 전문 지식을 구했는데 이 주폰은 SEC가 불만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법적 판단을 내릴 때까지 XRP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는 것이 올바른 조치라고 믿었고 다시 말해서 이 결정은 미국 법에 따라 XRP가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업홀드의 믿음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즉 업홀드는 전적으로 XRP와 리플이라는 회사를 믿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업홀드는 SEC로부터 XRP를 지원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 더욱 강력한 지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맥러리는 여러 거래소의 XRP 상장 폐지로 인해서 미국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SEC가 비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SEC가 거래소에 리플 상장 폐지를 요청한 적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SEC의 입장은 업홀드의 입장을 더욱 확고히 하고 XRP 지원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이러한 조치 덕분에 업홀드는 XRP가 전체 보유량의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XRP 강자로 자리매김을 했고 관점으로 볼 때 업홀드가 고객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XRP 토큰은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량보다 최고 740% 즉 7배 이상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리플이 SEC와 소송을 하면서 여러 기업들이 XRP를 상장 폐지시켰지만 이 업홀드만큼은 믿고 수년간 XRP를 거래를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도 대단하다고 볼 수가 있고 이러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믿음 역시 리플이 지금까지 만든 수많은 이미지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XRP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면 충분히 큰 수익 볼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또 하나의 이슈가 있는데 지금 리플과 SEC의 소송에서 중요한 건 바로 이거죠. 벌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암호화폐 전문가는 SEC가 리플로부터 7억 7천만 달러를 요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암호화폐 전문가죠. 야신 모바라크는 진행 중인 리플과 SEC의 소송에 대한 추측을 했습니다. 이번 주 초 SEC는 에런 고비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큰 패배를 겪었습니다. 자, 21년도에 SEC는 고비를 그의 회사인 센트렉스를 통해서 사기성 증권 계획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고빌은 사기로 인한 수익금을 상환하기로 동의를 했는데 지방법원은 SEC가 추가 환수 신청을 하는 걸 승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상황에서 제2순회법원은 지방법원의 판결을 기각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하급법원의 센트렉스의 투자자들이 금전적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서 리플의 CEO로 알데로티죠. 고빌 사건에서 세컨드 서킷이 투자자들이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를 먼저 제시하지 않고서는 증권 규제기관이 심각한 환수를 요청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그는 SEC가 이번 주 초에 또 다른 패배를 당하면서 현재 연속적으로 패배를 겪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특히 제5순회법원은 SEC가 행정절차법을 위반해서 자의적이고 변덕스럽게 행동했다고도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바라크는 SEC가 투자자에게 피해가 가해지지 않았다면 회사의 XRP 기간 판매 위반에 대해서 SEC가 리플에 7억 7천만 달러의 벌금을 요구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고, SEC가 상당한 벌금을 부과하려고 시도해서 리플에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것을 SEC가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리플이 낼 벌금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SEC는 계속해서 소송을 패소했고 최근 항소를 기각한 것에 대해선 근거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같은 추측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리플 소송의 단계가 곧 다시 시작이 될 것인데, 이 단계에선 리플이 기관 고객에게 7억 7천만 달러 상당의 XRP를 판매를 해서 증권법을 위반한 데 대한 지불할 벌금을 결정하는데, 여기서 존 디튼 변호사를 포함한 법률 전문가들은 리플이 합법적인 사업 비용과 ODL 판매를 면제함으로써 벌금을 아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저 벌금은 단순 겁중이용이다 볼 수 있죠. 벌금은 어차피 SEC가 원하는 금액이 지금 나오는 것이고 7억 7천만 달러를 주라는 게 아닙니다. SEC가 원하는 금액이죠. 마치 검사가 원하는 형량을 구형을 하는 것이고 재판부에서 판결을 하듯이 말이죠. 이 말인즉슨 지금 SEC가 원하는 벌금 절대로 저만큼 못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벌금의 정도가 획기적으로 적어진다면 어찌 보면 리플의 승리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 그러면 리플 충분히 고점 찍고 더욱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마지막으로 응원의 댓글까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